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41화고요. 이번 화에서는 먼저 사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로터리가 큰 규모의 로터리가 4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서동 로터리를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있던 3개의 로터리에 하나가 추가돼서 4개가 있는데요. 타 지역은 대규모의 로터리가 잘 없는 곳이 많아요. 예. 그리고 있던 것도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근데 울산은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의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로터리는 아니지만 회전교차로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법규의 괴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로터리는 6대4라는 공식이 있어요. 흔히들 보험회사에서 로터리 6대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터리 6대4 뭐라고 얘기하냐? 로터리에서는 진행의 우선순위가 회전 차량이 우선일까요? 출차하는 차량이 우선일까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렸는데 로터리는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냐? 요즘 많이 생기는 이제 회전교차로는 예전에 사거리였던 곳을 회전교차로로 만들어가지고 사거리니까 직진 좌회전하면서 꽝 사고가 날 수 있는 걸 여기서 직진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서 좌회전 그대로 이렇게 돌아버릴 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럼 직진하는 차량도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속도를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예방과 그리고 원활한 사거리의 소통 흐름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거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사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냥 사거리를 도로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거 사거리, 오거리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에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와서, 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기 차가 하나 와요.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지. 직진서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돌아버리네. 사고 났어요. 누가 가야 돼요? 진입한 사람이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았으면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고. 그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고. 진입하는 차량이 가야 돼요. 그런데 로터리는 뭐가 다르냐? 얘는 신호가 없잖아요. 신호 체계가 있어요.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냐,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냐? 의미가 없어. 로터리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제가 법규는 못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있더라고, 설명이. 자, 왜 그러냐? 로터리의 취지는 신속한 진입과 이런 이 흐름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 얘기고. 자, 로터리에는 이제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죠. 여기서 신호 따라 가고 있으면 여기 정지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있으면 여기 있겠네. 여기 정지선. 신호 위반한 놈이 잘못이지.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회전한 차량이 우선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제 회전 차량과 출차 차량의 관계를 봐야 돼요. 6대4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뭘 봐야 되냐? 자, 여러분, 옥천 사거리입니다. 울산 남구 무구동에 있는 옥천 사거리예요. 여기가 이제 사거리예요. 사거리고 여기 신봉 로타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리고 1위로 가면 이제 부산 가는 길이고요. 1위로 가면 남부 순환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옥동 공업탑 로타리 이렇게 가는 길이죠. 방금 제가 로타리 2개 나왔죠. 여기 신봉 로타리, 여기 공업탑 로타리 2개 나왔죠. 울산에 큰 로타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직진이죠.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로 여기 유도차선이 딱 꺼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선이 없어요. 자, 누구나 알아요. 이쪽으로는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신봉 로타리 쪽. 자, 여기서 직진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다.
울산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요. 왜냐? 이전에 하나, 둘, 셋, 넷, 5개 차로잖아요. 요건 자전차로 하나 만들어진 거고 하나, 둘, 셋, 4개 차로인데 원래는 3개 차로였어. 3개 차로다가 요쪽에 정도사 쪽을 지나면서 여기 우회해서 들어오는 차량 쪽으로 해서 그거 좀 지나서 도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원래는 3차로였어. 이 직진, 직진, 직진 이렇게 3차로로 오고 있다가 굳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 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굳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회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서 설마 직진하는 차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2개 차로거든요.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직진하는 차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뭐 사고하고 뭐 특별히 사고 날 일이 없으니 여기서 설마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회전하는 차가 가야지 당연히. 그런데 자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100%, 99%가 아니야 100%다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직진하는 차가 만약에 있었어. 만약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고 사고가 났어요. 누가 가야 될까요? 우회전하는 차가 가야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울산에 사시는 분들, 이 옥경사거리의 요 교차로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반발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거기서 이 직진하는 놈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건데 이전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냐? 없어요. 직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 신호받아 직진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한 차가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진로 변경이죠. 진로 변경으로 이 차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과 법규의 괴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상식이 어긋나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없어. 그럼 여기 직진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타리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타리에서 6대4가 왜 6대4라는 얘기가 나왔냐?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출차를 하려면 여기 3개 차로잖아요. 그러면 유도 차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차로잖아요. 그럼 3차로에서 여기 1차로로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유도 차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2차로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4차로에서는 여기 2차로로 갈 수 있는 유도 차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차로에서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럼 마지막 차로에서 이쪽으로 가면 사고 안 나겠죠?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나냐? 울산의 공업탑 로타리입니다. 여기가 덕화 방향이에요. 여기서 1위로 나가는 차하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차하고 사고가 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좀 그림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유도 차선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차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얘는 이 차 입장에서는 자기 차로 따라간 거죠. 그죠? 유도 차선을 따라서 자기 차로 따라간 거야. 그죠? 이 차 입장에서는 차선 따라 그냥 자기 차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울산의 서동 로타리라는 곳이 새로 생긴 곳이 있어요. 서동 로타리에서 발생된 사고 때문에 이 유도 차선, 이거는 차선이고 이거는 유도 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 우선한다. 그래서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경찰의 판단을 가지고 연락 씹으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 방송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시 관계자들이나 경찰 쪽에서도 다 그 영상 챙겨 보나 봐요. 이 유도 차선을 다 지워버렸어요. 유도 차선 다 지워버렸어. 자, 유도 차선이 있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유도 차선 있어. 그럼 얘도 자기 차로로 간 거고, 얘도 자기 차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로타리라고 하는 곳은
주된 흐름이 뭐냐? 직진이에요. 회전하는 게 주된 흐름이에요. 그러면 자기 차로로 가는 차가 우선권을 가진 차가 누구냐?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차하고자 하는 차가 회전하는 차한테 양보를 해줘야 돼. 그래서 6대4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차로고 니도 니 차로고, 그런데 유도 차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교차로에 유도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유도 차선 어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진로 변경으로 해서 그 차가 가해자가 되죠. 유도 차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지선에 서 있는데 유도 차선이 쫑쫑쫑쫑쫑쫑쫑 저쪽으로 돼 있어. 그리고는 직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로의 교차로의 형태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유도 차선 따라서 가야 되죠. 그죠? 자, 유도 차선 따라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차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내 차로고 니도 니 차인데, 그렇지만 회전 차량이 우선이니까 출차하는 차량이 회전 차량을 주의해줘야 된다. 그래서 6대4 둘 다 똑같은데 막 6대4 이렇게 이제 과실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다니시잖아요. 울산에 사시는 분들 서동 로타리, 태화 로타리, 그리고 공업탑 로타리, 신목 로타리 가보세요. 출차하는 차량에 대한 출차 차로가 없어졌어. 출차 유도선이 없어졌어요. 그럼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차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 3차로, 4차로, 여기 5차로예요. 3차로에서 한 개, 두 개, 차로 두 개를 씩 건너왔죠. 여러 개 차로를 가로질러서 들어오는 경우, 자, 이 차는 직진하고 있는 차예요. 과실은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과실은 9대 1입니다. 급진로 변경 혹은 여러 개 차로를 가로질러 오는 행위, 이런 거 9대 1로 잡아요. 이 차 과실 99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업탑 로타리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원래는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돼요. 나 이쪽으로 나간다? 깜빡이 넣어 안 넣어? 100% 안 넣어요. 저도 로타리 통행하면서 이거 깜빡이 안 넣어요. 회전교 차로는 요즘 내가 넣는데, 로터리에서 출차하면서 깜빡이 넣는 사람은 그래서 100은 아니고 한둘 있을까? 100 중에? 안 넣어요. 그럼 자, 두 개 차로를 건너오면서 깜빡이도 안 넣었어. 이 차는 뭐야 말이야 도대체. 이 차 100%라 해도 할 말 없어요. 그 와중에 이 차 블랙박스 영상에 보니까 안 보여? 차 안 보여? 이렇게 가고 있던 거야. 그런데 이 차보다 이 차가 더 속도가 빨랐던 거야. 쫙 그러면서 이 차 범퍼 쫙 끌고 지나갔어요. 뭐라 하냐? 나는 다 갔는데, 나는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막았다. 이 차가. 자, 어떻게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이 차가 가야 되죠.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로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터리의 주행에서 요즘 변호사님 말씀 때문에 유도차로를 없애버렸어요. 유도차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주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5개 차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출차하는 차량들이 통행이 흐름이 많은 그런 교차로, 그러니까 로터리예요. 내가 그 상황을 알면 혹은 모르더라도 내가 로터리를 회전 주행을 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차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차도 있겠다라고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의를 별로 안 하고 쉐를 돌려버리는 거지. 출차하는 차나 뭐 이 차나 똑같이 막, 혹은 출차하는 차는 살살 가고 있는데 막 쫙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가 너무나 주의를 안 하고 달려와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냥 가고 있는데 와서 사고 나는 경우,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올린 영상은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얘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원칙적인 경우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로 변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가해자가 된다. 근데 함철 변호사님 그때 영상에서는 얘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영상에서는 얘가 정말 잘못해서 그렇긴 한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터리에서 주행할 때 출차할 때는 차선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로터리 주행하는데 여기서 자, 진입은 유도 차선을 그려놨어. 보통 하도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진입해서 옆으로 꺾어서 진입해서 우회전 하다시피 꺾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버리네 차들이. 그럼 이 차는 그 옆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울산에서 진짜 많아요. 나는 차선 따라가고 싶은데 로터리 진입하는 차량들은 차선 무시, 그 직진성으로 진입하면 유도차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꺾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럼 나는 옆에 차 눈치 보면서 나도 같이 차선을 넘어가서 저 그렇게 다녀요. 왜냐? 나는 내 차선이라고, 내 차로라고 그냥 야 내 차로 맞거든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물론 그 차가 가해자가 되겠죠. 내 좀 안다고. 야 내 차로 대신 네가 넘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돼 안 돼? 사고 나면 누가 기분 좋아? 그렇게 다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살살 조심해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타리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도 차로가 하나가 있는 데가 보통 많지만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회전교차로 차로가 2개예요. 2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같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1위로 가고 얘는 1위로 가야지. 그래 사고가 안 나지. 맞잖아요. 얘가 바로 1로 가버려요. 1위 가는데 그럼 누가 가야죠? 진로 변경한 거잖아요. 진로 변경하잖아요. 가야지. 1위로 가는데 얘가 1로 가버려요. 확 꺾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고 났어요. 그럼 누가 가야죠? 얘가 가야지. 왜냐? 우회전 할 때는 회전교차 물론 회전교차로 진입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우회전 개념이잖아요. 우회전 할 때는 우측으로 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측에 붙어서 안 하는 차가 주위에서 가야 돼요. 얘는 1위로 가야 되는 차가 1위로 왔으면 얘가 가야죠. 출차할 때 봅시다. 출차할 때. 유도차선이 없다고 가정하죠. 보통 회전교차로 유도차선 잘 없어요. 이 차는 1위로도 나갈 수도 있고 1위로도 그냥 돌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가겠다고 너 1위로 나갈 거지? 나 1위로 갈 거야? 이렇게 사고 났어. 예를 들어서 누가 가야 돼요? 얘가 가야 되죠. 그죠? 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회전하고 있는 로타리나 교차로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차가 주의해줘야 된다. 누가 우선이라고요? 회전하는 차가 일단 우선이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도로들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저쪽 와가지고 우회전할 건데? 나 직진할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진로병인데 조심해! 다들 그렇게 다닌다고 무조건 그렇게 다니는 법이 어딨어? 쭉! 가다가 사고 나면 물론 내가 피해자긴 하죠. 속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저 차가 왜 저렇게 가지? 예. 생각만 하고 마시라고 그냥. 예. 그걸 갖다가 응 말이지 이래가지고 사고 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고 나지 맙시다. 그리고 자 제가 낙서를 해버렸는데 요것도 그렇고 질문 들어온 거예요. 자 아버지 차를 잠시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착각하는 게 있어. 뭘 착각하냐면 무보험차 상해 요거랑 타차 운전 특약이랑 착각을 해요. 이 타차 운전 특약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보험차 상해 안에 특약으로 그 무보험차 상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의 적용 기준 피보험자와 타차 운전 특약의 적용 기준 피보험자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뭐냐면 무보험차 상해는 뭐예요? 상해요, 상해. 다치는 거에 대한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보험차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거를 내 보험에서 먼저 받고 내 보험회사가 야 네가 해결해라 이러면 그 사람한테 구상하는 그게 무보험차 상해예요. 자, 이 경우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길을 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대방 차가 무보험 차일 때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치는 거. 근데 나만 되냐? 아니요. 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보상을 받아요. 운전을 하고 있든
옆에 타고 있든 혹은 길을 가고 있든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보험자 상해는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보상받을 거를 만약에 못 받는 경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거고요. 타차 운전 특약은 뭐냐면 내가 잠깐 어디 놀러 가다가 친구 차를 야 잠시만 이제 내가 잠깐 운전할게 니 길 잘 모른다 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친구 차는 1인 한정 지 혼자 운전하는 걸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운전하면 뭐가 위배된 거죠? 운전 한정 위배가 된 거예요. 운전한 위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위배면 어떻게 되냐? 일단 책임보험은 돼. 책임보험. 그 차의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이 사람이 다친 거는 해줘요. 그런데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 책임보험이 대인 1이니까 대인 2, 대인 2 대한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상한 거, 뭐 차 빠지고 뭐 이런 거, 물건 상한 거 안 돼요. 그리고 친구 차 빠진 거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내가 다친 거. 그죠? 애매하죠. 타차 운전 특약은 뭐냐면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인 2에 대해서 내 보험으로 해주는 거예요. 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내 보험으로 일단 사람 다친 거 다 해줘. 그리고 물건 상한 것도 해주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 약관이 개정돼서 내가 몰고 가던 친구 차 파손된 것도 대물 기준으로 해줘요. 예전에는 내가 내 차에 자차가 들어있을 때 내 차의 자차 금액 내 차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인데 이 차는 3,000만 원짜리 차야. 그럼 1,000만 원밖에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내가 자차가 안 들었어도 현대해상의 경우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대물로 그냥 이 차를 해주는 거야. 물론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타차 운전 특약이 유용해요. 유용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보험자 그리고 타차의 개념이에요. 타차 운전 특약이에요. 다른 차를 운전한 거예요. 여기서 타차의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일시성, 잠깐, 그때 한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 고객님들이 그런 문의를 하세요. 뭐 형편이 막 그렇다 보니 형님 차인데 내가 막 이래 차 타고 댕기는데 우리 저 집사람이 보험이 들어있고 무보험자 상에 들어있으니까 내 차 이거 사고 나면 그거에 무보험으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물으셔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일시성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운전할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운전 한 번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중요해요. 타차에서 뭐가 또 제외되냐면 우리 회사 차는 타차 아니에요. 우리 회사 업무용 차 누구나 운전으로 돼 있고 연령 한정 나한테 맞게 돼 있는 거 그거 몰고 가다 사고 났다. 해당 안 돼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 내 차에 운전 한정이 1인 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그 친구 차 잠깐 몰았어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나 혼자 운전하게 돼 있는 거잖아. 안 돼요. 무보험자 상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 무보험자 상해는 나 혼자 운전하게 돼 있다 뭐 어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자 상해를 들어두게 되면 무보험차한테 사고 나서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 차가 해줄 걸 우리 보험회사가 해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하게 돼 있든 안 하게 돼 있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차 운전 특약은 운전을 한 거잖아. 운전을. 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거를 운전한 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타차 아버지 차는 타차냐? 타인의 차량이에요. 아까 전에 업무용 차, 회사 업무용 차 안 된다 했잖아요. 타인의 차량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아버지 차는 타인의 차량인가요? 아까 무보험자 상해하면서 얘기했죠. 가족이에요, 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가족은요 아래 위로만 돼요. 옆으로 안 돼. 형은 다른 사람이야. 만약에 형 차를 잠시 몰고 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내 차 운전 특약이 돼요. 되는데
아버지 차를 잠시 몰고 가다 사고 났다. 안 돼요. 타차 운전 특약 안 돼요. 예. 우리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차를 잠깐 타고 가다가 원래 우리 아들 명의로 돼 있고 이거 휴가 때 잠깐 내려왔는데 내가 어디 뭐 장보러 잠깐 간다고 몰고 나갔다. 안 돼요. 자, 여러분 무보험차 상해와 타차 운전 특약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무보험으로 안 되냐? 보통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요거를 개념 정리가 안 되셔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요거는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타차 운전 특약은 내 차의 운전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잠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로터리는 기본 6대4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터리 주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버지 차를 잠시 몰다가 즉 무보험차 상해와 타차 운전 특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2월도 이제 뭐 거의 중반입니다. 그죠? 2월은 짧아요. 금방 지나가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안전운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마